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9.7 대선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입니다. 그 중요한 선택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민주당 조순 총재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순 총재는 그러니까 신한국당 경선 이후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해창 씨가 아들들의 병역 면제 의혹으로 지지도가 급전직하하면서 그 당시 조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조선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그 당시 대통령인 YS를 여러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그 회동에서 조순 서울시장은 YS로부터 대선에 출마하라는 강력한, 대선에 출마하면 상당한 도움을 주겠다는 강한 암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순 서울시장의 지지도는 20%에 육박했었습니다. 그 민주당에 입당해서 총재까지 겸임하면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이미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했던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언론사 지지율로 거의 30%에 육박하게 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3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대선 구도에서 다자구도가 연출되는데, 당시 신한국당 후보였던 이해창 씨는 속이 바싹 탔지요. 그 이인재 씨의 경선 불목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인재 씨는 2차 투표까지 가서 경선에서 깨끗하게 패배했었습니다. 언론의 지지도를 보고 고무돼서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경기도지사까지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YS에 묵인이 없었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했겠냐?
불가능했다는 것이 YS의 그 당시 전략은 조순이건 실질적으로 이해창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지렛대를 극대화시키고자 은밀하게 조순과 이인재의 출마를 부추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인재 후보가 막상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지지율 한 24% 정도의 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해창 후보는 그보다 더 못했죠. 15%? 여당 후보가 20%도 못 얻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재 씨가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토론회에 나와서 경선 불복의 문제를 제기하던 교수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는 장면이 지금도 제 눈엔 선합니다. 아직도 제 내리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인재의 전략은 어떻게든 그 당시 조선 민주당 총재랑 연합을 하고 또 그걸 기세로 삼아서 그 당시 신한국당이 민주계까지 아우르는 그랜드 디자인이 전략이었습니다. 이인재 플러스 조순 플러스 신한국당 민주계 연합, 그러면서 대권을 쟁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이해창 씨는 10월 초순에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파일을 폭로함으로써 전세를 역전하고자 했지만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서 훨씬 더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신한국당의 내부는 점점 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조순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정체되고 하락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럼으로써 조순 후보가 갖고 있는 캐스팅 보트는 더 강해집니다. 일단 조순 후보 측에선 이인재와 연대를 더 중점적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이해창과 이인재를 접촉한 조순 민주당 총재는 이제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인재 씨의 결정적인 실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창 사이에서 엄청 고민하던 조순 민주당 총재는 이인재가 아닌 이해창과의 연합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인재 후보는 너무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조순 후보와의 협상이 있어서 조금은 오만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조순 총재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해창 후보와 이인재 후보를 저울질하면서 결국은 이해창 후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감에 넘쳤던, 그리고 조금은 오만했던 이인재 후보가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조순 총재는 이인재 씨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인재 씨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굉장히 불쾌했었다고 합니다.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이인재 씨가 조순 총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다가갔다면 조순 총재는 이인재 후보와 연대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자기 자신의 지지율 급등을 위해서 아무런 정치적인 해결책도 못 내놓던 이해창 후보는 조순 총재와의 연대를 계기로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조순 민주당 총재의 헌신적인 선거운동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지율이 급등해서 11월 말에는 그 당시 1위였던 김대중 후보를 추월하게 됩니다. 한 2% 차이로 추월하게 됩니다. 12월 초순부터 IMF 외환 위기가 도래하고 또 이해창 후보에 대한 병역 대공세로 다시 뒤지게 됩니다. 결과는 1.6% 차이에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해창 씨는 조선 한나라당 총재의 당권을 빼앗고자 집요한 정치
정치 공작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조선 총재와의 연합 시 이해창 씨는 인간적으로 조선 총재의 당권을 2년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해창 씨의 정치 스타일을 보건대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 도저히 용납 못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해창 씨의 정치적 목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질린 조순 총재는 결국 당권도 박탈당하고 나중엔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민국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정치적 결과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인재 씨의 경선 불복은 97년 이인재 씨의 경선 불복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나 정치적 통찰력과 포용력이 없는 그 당시 신앙당 후보 이해창 씨의 정치적 실책이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이인재 씨가 좀 더 겸손하게 조순 후보에 다가가서 연대를 이뤘다면 훨씬 더 훌륭한 정치적 결과가 창출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창 조순연합이 성립된 이후 그 당시 한나라당 조순 총재가 전국을 다니면서 헌신적으로 이해창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을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도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97 대선의 역사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